남자대표 매니저에서 소방공무원까지 과거에도 현재도 항상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위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분주히 뛰어다니시는 영지호 소방공무원님을 만나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도 10월달부터 양천소방서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된 염지호라고 합니다. 구급 특채 분야로 임용이 되었고 현재로서 구급대원으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 여자 배구 국가대표 매니저를 맡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맡으시게 됐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스포츠를 옛날부터 좋아했어가지고 이제 스포츠 각종 대회에서 많이 자원봉사도 하면서 단기요원도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쌓게 됐는데 우연찮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던 국가대표 경기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협회 측에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매니저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네네. 그래서 남자 대표부터 시작해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FT까지 맡게 됐습니다. 네. 특별히 소방관을 꿈꾸게 된 계기가 있냐는 질문에 응급구조학과에 재직하시며 소방시 쓸 때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 소방대원을 보고 꿈을 키우게 됐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에 대해서 존경을 느끼시게 됐는지. 예, 일단은 응급구조학과 출신들이 이제 소방이나 병원 이제 기타 산업체에서 많이 근무를 하는데 당시에는 제가 이제 어디로 가서 제 꿈을 이룰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소방 실습 때 이제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좀 급박하고 되게 좀 무서운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되게 멘붕이어가지고 좀 얼었는데 이제 같이 이제 근무하셨던 이제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딱 일을 처리하고 환자나 보호자 응대하시는 것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면은 굉장히 멋있을 것 같고 되게 존경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돼가지고 이제 그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긴급하게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 TV에서 이제 한번 긴급하게 돌아온 거 봤는데 이게 막 이렇게 밥 먹다가도 나가야 되고 뭐 그렇지 않나요? 진짜 그렇게 나오던데. 막. 예, 아무래도 뭐 출동이라든지 신고는 항상 24시간 내에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밥을 먹다가 나갈 수도 있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타 원일을 하다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되게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소방공무원 하면 불을 끄는 장면이 생각나는데 구급대원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시나요? 이제 구급대원은 이제 환자가 이제 발생하는 이제 지휘라든지 산업 현장, 기타 이제 길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환자가 발생하면은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는 가서 이제 환자의 응급 처치를 하고 환자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적절한 병원에 이송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급대원은 구조대원이나 소방대원과는 구별되는 직무인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는 화재 진압대원, 그리고 구조대원, 그리고 구급대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 나오시게 되면 급박한 상황에서 자발적인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관련된 에피소드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구급 활동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구급 활동 같은 경우 환자의 상태 그리고 이제 보호자의 그 주신 정보, 현장 상황, 기타 이제 사건 발생 계율을 여러 가지 따져보게 되는데 이제 간혹가다가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진 경우가 있건지 아니면 기본 수치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간혹가다가 이제 현장 상황에 봤을 때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중증 상황은 아니지만 언제든 수부추천 내로 이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절차라기보다는 약간 좀 병원에다 연락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먼저 일단 이송을 하자 이렇게 해서 선행동 후 연락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일반인들이 그러한 상황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뭐가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 한 번은 얘기해 주실까요? 어떤 걸 제일 우선시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조금만 침착해 주시고 저희한테 좀 많이 협조적으로 정보를 많이 주신다면은 저희가 더 빠른 처치와 대처가 할 수 있게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은 저희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칭찬받은 민원 공무원 포상이 있던데 정말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못 봤죠. 네, 아무도 못 봤죠. 혹시 어떤 계기로 받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동을 나가서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들 저한테 고마워하면은 이제 서울시 사이트라든지 이제 소방본부 사이트에 저희 칭찬글을 올려주시는 경우가 되게 간혹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취합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이제 뽑힌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2022년 3월달에 제가 받은 칭찬글이 이제 올라가게 돼가지고 저와 이제 같은 팀 동료와 같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긴급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아, 네. 공무원 포상이 더 좋으세요? 아니면은 국가대표 매니저 했었을 때 메달 받는 게 더 좋으세요? 아, 이게 상당히 좀 되게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아마 예전이었으면 그 국가대표가 더 컸겠지만 지금은 네네. 이제 직업이어서 그런지 지금은 오히려 이제 현장 나가서 이제 네. 그 민원인들이라든지 환자나 보호자가 저한테 진정으로 정말 진심 담아서 감사하다는 그 말 하나가 가끔은 그 피곤함이 되게 습게 내려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칭찬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칭찬이 정말 저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민원 공무원 포상 받을만 하죠. 네. 구급대원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는지 딱 하나를 꼽자면은 그 이제 할머니 환자를 출동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할머니는 자기는 아프지 않다, 자기는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기본 수치상으로도 문제도 없고 또 이거 환자 본인이 원치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이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경우인데 할아버지가 굉장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할머니 분명히 아프다. 그리고 다시 분도 굉장히 막 하길래 제가 다시 한번 설득을 했는데 할머니가 듣지 않으셔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거 이송 못하겠다 라고 돌아서는 순간 왠지 할머니가 불안한데 싶어가지고 다시 할머니 딱 붙잡고 할머니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검사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검사했는데 약간 좀 미심쩍은 상황이 딱 하나 나왔어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본인의 이제 생년월일을 기억 못한다든지 이제 그게 딱 나오는 바람에 제가 아 이거는 뇌 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할머니를 설득시켜가지고 할머니 저희가 왔으니까 한번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이제 가서 이제 모시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뇌 쪽에 문제가 있던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대처가 됐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할머니는 별탈 없이 퇴원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보호자분들께서도 연락이 오셔가지고 정말 고맙다고 그때 안 갔으면은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몰랐겠다고. 저도 그렇게 이 상황을 막 들었으면 지금 제가 놀래서 말이 안 나오는데 저도 막 이 순간이 엄청 기억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변에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 도움이 많이 예, 물론 중요하겠네요. 네. 저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경우도 많고 저희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옆에 있는 가족 그리고 친구 지인이 옆에서 초기 대응을 해주고 저희한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어찌 보면 그게 더 좋은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휴가하시는 중간에 인명을 구조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떠한 일인지 저희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큰 건 아니고 이제 저랑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그 놀러 가서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친구가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밥 먹다가 이제 경기를 하고 쓰러진 거예요. 네, 친구분이. 예.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일상적인 출동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딱 대처를 하고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너 이런 경우 처음이냐 이렇게 묻기도 하면서 이제 한 친구 이제 가족한테 전화해가지고 친구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혹시나 친구가 이런 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 이송까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친구 처치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친구를 살리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친구들끼리 밥 먹으면은 우스갯소리로 그 다른 친구가 그 친구한테 야 지호가 너 살렸다 이렇게 항상 하면서 너 밥 좀 사라 이렇게 맨날 이렇게 농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약간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 친구가 이제 뭐 약간 조금 쑥스러워가지고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러면서도 약간 조금 고마워하는 거를 저한테 느껴가지고 그래서 좀 되게 뿌듯합니다. 네. 소방 공무원으로서 표면적으로 하는 업무 이외에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록 저희 소방관은 현장에 나가서 하는 현장 활동을 하는 구급이나 구조 진압대원이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교육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이렇게 그 현장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미리 예방을 해가지고 아예 그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설령 사건이 나타나더라도 이제 즉각적 대치가 돼서 저희 활동이 좀 더 효과적인 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기본 활동이나 휴가 활동 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좀 아쉽죠? 네. 모든 인터뷰 대상자분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요. 소방 공무원으로서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준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일상을 지켜줌으로써 일반 분들이 그 변수 없이 안전하게 본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가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반 시민분들이 더욱더 편안한 그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거를 도움을 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대원이나 소방관을 꿈꾸는 청소년, 청년분들께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격려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그 많은 분들, 저희 정말 좋은 직업이고요. 물론 힘든 것도 많고 하겠지만 항상 보람찬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게 되면 정말 내가 정말 이 직업 잘 택했다, 이런 보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소방공무원은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직업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직업을 꿈꾸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인터뷰도 뜻깊게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공무원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얼마나 강한 심지로 현장에 나가시는지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추천한 직업정신으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람들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주시는 염지호 소방공무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